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5일 NBA 오류 분석 님 방송 추천 시작해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NBA는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들어가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통해서 멤버십이라든지 뭐 이제 전체 경기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많은 또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분석 멘트와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목 상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지금 다 독감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컨디션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뉴욕이랑 마이애미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뉴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은 매치업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뉴욕의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점인데,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경기력이 정말 좋거든요. 홈에서는 경기력이 정말 좋은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7승 1패죠. 나나나나비님 7승 별풍선 1패 감사합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다가 평균 득점이 122.8득점에 실점이 170점씩을 가져가면서 홈에서 평균 마진이 나나나나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12.8이거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경기를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가져오는 경기의 빈도수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내일 사실 브런슨이라는 메인 핸들러가 빠지는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님 별풍선 저는 1000개 그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요. 일단은 뭐 브런슨을 대체해 줄 수 이승기님 추천 있는 감사합니다. 맥브라이더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뭐 타운스가 탑에서부터 들어가는 드라이브에서 파생이 되는 뭐 자유투 시도라든지 리머텍이라든지 외곽 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시즌 뭐 브리치스라든지 아누노비라든지 맥브라이드라든지 뭐 야부셀레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의 효율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43.36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7.95%의 메이드 확률. 뭐 시도도 리그 전체 3위고요. 메이드 확률은 리그 전체 7위죠. 그래서 이런 외곽에서의 압도적인 효율을 과연 마이애미가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3점 야투 개수는 시도 개수는 꽤나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외곽이 터지는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실점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다. 뉴욕의 득점 기대값 설정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좀 높게 가져가 주고 싶은 상황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30개 팀 중에 가장 템포가 빠릅니다. 가장 공격 스피드가 빠르고 공 잡고 상대 코트 넘어가서 슈팅을 시도하기까지 가장 스피드가 빠른 팀이 이 마이애미예요. 그래서 뭐 세트 오펜스보다는 거의 뭐 트랜지션 위주로 공격을 가져가죠. 트랜지션 위주로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헬로 로지어 아데바요가 없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 효율이 안 나올 거예요. 내일도 아마 빠르게 달려가면서 트랜지션 상황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미가 원정에서도 고점의 이런 슛감이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원정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좀 실책이 많아지거든요. 원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실책이 좀 많아지고 결국에는 양 팀 다 화력은 터져주면서 야투 값은 터져주면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뉴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뉴욕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36.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올랜도랑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양 팀이 보여주는 체급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누구를 잡았다? 뉴욕을 잡아줬고요.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팀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런 수비에서의 능력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이 115.08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4로 리그 전체 9위. 최근에는 더욱더 수비 능력이 상승하고 실점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의 이런 강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 특히나 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제런 석스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이 백코트 라인의 수비 능력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다? 이골르 데민이라든지 놀란 트레오레라든지 뭐 마틴이라든지 확실한 1번이 없어요. 확실한 1번이 없는 상황이고 핸들링이 불안합니다. 핸들링이 불안하고 뭐 턴오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올랜도가 가져가는 이런 좀 타이트한 압박 수비에 과연 브루클린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든지 그 다음에 캠 토마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마포주랑 그 다음에 이제 캠 토마스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지금 캠 토마스가 빠지죠. 한 12월 중순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마포주한테 포지션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거든요. 공격이 몰린다. 공격 파일을 마포주가 거의 많이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마포주 같은 경우에도 야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격이 이쪽으로 몰리면은 여기로 좀 더 강한 수비가 강한 친구들 가고 도움 수비 가고 이렇게 가져갈 거거든요. 게다가 이 매치업 상대가 프란츠 와그너와의 매치업 상대라고 한다면은 이거 와그너가 거의 에이스 스토퍼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포주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브루클린 전체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일 좀 냉정하게 봤을 때 브루클린은 아마 세 자릿수 득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이 브루클린은 공격 자체가 너무 뻔한 느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밖에서 공 돌리다 마포주 주고 터프샷 날리고 뭐 날려버리는 포지션이 좀 많을 겁니다. 뭐 실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올랜도가 승리 가져가면서 14.5라는 기준점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5번의 포지션 차이거든요. 최소.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브루클린의 득점 기대값이 워낙에 좀 낮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올랜도 승이라든지 마인이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독감들 다들 조심하시고 조만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조심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디트로이트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필라. 자, 홈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몇 연승이죠? 연승이 되게 길어집니다, 얘네. 8연승까지. 장줄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직전 시카고를 만났을 때, 누가 빠졌었죠? 커닝햄도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렌까지 빠졌었거든요? 커닝과 두렌이 빠졌었는데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폴 리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젠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기반으로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 뭐 해결 능력이라든지 골밑에서의 영향 능력을 보여줬어요.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엘비드라든지 폴 조지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드러먼드, 뭐 와포드, 뭐 보나 이런 친구들 갖고는 사실 디트로이트의 골매치 프런트 경쟁력이 억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디트로이트는, 내일도 디트로이트는 아마 이제 1번 자원과 5번 자원의 2대2 게임 위주로 풀어갈 텐데, 필라델피아를 만나서는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 높게 잡아줘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변수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리스 맥시가 보여줄 수 있는 캐리 능력이 나왔을 때 비벼보거나 아니면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이번 시즌 맥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이솔레이션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공격들이 되게 잘 되고 있고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디트가 이번 시즌 수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3점 라인에서의 수비는 사실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점 정도가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맥시가 드라이브 들어갔을 때 과연 디트로이트는 적절한 대응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조금 거슬리긴 해요.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높은 필드골 확률이 기반이 되는 화력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투포지션 안쪽으로 약간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필라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2.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플랜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휴스턴이랑 포틀랜드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휴스턴의 경기력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은데 이번 시즌 휴스턴은 경기당 득점이 124득점에 실점이 113실점씩을 내주면서 이 득실 마진이 플러스 11이거든요. 그래서 리그 전체 3위.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이 원정팀 포틀랜드는 사실 수비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이 공격으로, 화력으로 상대를 좀 찍어 눌러줘야 되는 그런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포틀랜드의 주요 전술이 뭐죠? 뭐 샤프라든지 아브디아, 지난 시즌과 비슷해요. 뭐 카마라라든지 이런 약간 위잉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오프볼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이제 높은 슈팅률을 가져가는 그런 팀인데, 핵심은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본체가 누구냐? 아브디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브디아가 이번 시즌에 정말 스텝업도 많이 했고 경기력도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근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매치업 상대가 듀란트와의 매치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포틀랜드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브디아의 필드골 확률이라든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샤프, 아브디아, 카마라까지 오코기, 듀란트, 자바리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윙 자원들의 활약 가능성이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휴스턴은 또 스위치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다 잘 버텨줄 겁니다. 다 잘 버텨줄 거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원정에서는 뭐 실책도 좀 늘어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휴스턴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휴스턴 승, 그 다음에 이제 8.5 마헨, 그 다음에 236.5 언더 가능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미러키랑 샬럿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목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자, 일단은, 미러키 샬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샬럿이 라멜로 볼이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내일. 복귀 가능성은 꽤나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샬럿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다른 팀들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샬럿은 이 1번에 대한 포지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번 포지션이 이제 상대 코트를 휘저어주면서 스팟업 자원들을 살려주는 이런 식의 운영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1번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사실 내 샬럿의 야투가 터져주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미러키라는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컨택 능력이 괜찮아요. 컨택 능력이 괜찮은 팀이고 샬럿은 원종의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야투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성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컨디션을 봤을 때 샬럿이 조금 불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맨 기반으로 아마 픽앤롤 위주로 공격 옵션 가져갈 거고 이제 4번, 5번에 대한 아테토쿤보라든지 마이스 터너, 브리시스와 디아바테의 매치업에 대한 이제 뭐 순수 밸류라든지 사이즈에서 이 점을 미러키가 저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미러키가 2점 라인 야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샬럿을 만나서 오히려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미러키의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고 싶은데 미러키가 최근에 사실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너무 높은 이런 기준점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뭐 100%는 또 아니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거 미러키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23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까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접전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랑 이제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미네소타, 세크라멘토.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을 봤을 때 4승 1패 흐름이 괜찮죠? 반면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다. 세크라멘토라는 팀 자체가 사실 어떤 팀이죠? 뭐 수비에선 사실 답이 없었어요. 뭐 지난 시즌도 수비는 안 좋았고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을 때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는 경기당 득점이 113.42 득점, 리그 전체 2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0.2, 리그 전체 24위까지 최근 5경기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109.4 득점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득점에 비해 실점은 너무 많아요. 동일기간 지금 5경기 봤을 때 마진이 마이너스 20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안 됐고 수비도 안 됐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뭐 슈로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사실 1번 포지션에서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보니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GTD 걸리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보니스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핸드오프에서 시작이 되는 공격이 좀 많았었던 팀이 세크라멘토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면에 미네소타는 최근에 에드워즈라든지 랜들 원투펀치 확실하고요. 뭐 디비첸조, 맥다니엘스, 하이란, 셰넌, 스팟업 자원들이 계속해서 득점 볼륨을 유지해주고 있다. 뭐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128득점에 114.6실점 밸런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야투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최근 5경기에서 3점 야투가 41.05, 2점 야투가 61.22, 자유투 야투가 80.92. 그래서 사실 미네소타의 화력을 세크라멘토가 따라가 주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사보니스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보다도 출전을 한다 한들 최근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따라가기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미네 승이라든지 마인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뉴욕이랑 레이커스. 자, 뉴욕 레이커스 볼게요. 뉴욕 레이커스. 자, 요거는 제가 뭐 순수하게 체급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더 낫죠. 순수 체급은 레이커스가 더 나은데 뉴올리언즈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머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슨이라든지 뭐 조던 풀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폭발력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확실한 에이스도 누가 확실한 에이스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뉴올리언즈 사실 이 레이커스랑 비벼보기 위해서는 누구의 활약이 필요하냐? 뭐 트레이 머피라든지 사딕 베이라든지 허버트 존스라든지 윙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높은 활동량이 일단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와줘야지 비벼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커스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실책이 많습니다.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 레이커스가 가져가는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5.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팀이 이 레이커스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약간 좀 과감한 패스들, 나쁘게 말하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저걸 왜 저렇게 라는 패스들이 꽤나 많고요. 뭐 돈치치, 리브스, 뭐 하치무라, 에이튼의 호흡도 완벽하지는 지금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사실 레이커스가 내일 원정이라는 점도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뉴올리언즈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양 팀의 점수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많아야 뭐 3포지션 안에 안쪽 9점 이하 요쪽으로 차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뉴올리언즈의 플랜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뉴올 플랜 그 다음에 219.5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댈러스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클리퍼스. 자, 원정팀 클리퍼스가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하든부터 브래들리 빌, 그 다음에 이제 카와이 이렇게 빅3 구성하면서 시즌 초반 맨 처음에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 클리퍼스가 연패가 몇 연패냐면은 6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게 됩니다. 6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는 것도 거슬리는데 지금 누가 시즌 아웃이 됐냐면은 브래들리 빌이 시즌 아웃까지 돼버렸거든요.
뭐 엉덩이 쪽 부상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시즌 아웃이 됐어요. 이번 시즌 남은 구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든이 버티고 있는 백코트에서의 이런 밸런스는 사실 많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턴오버도 많고 3점 라인 수비는 뭐 거의 자동문 수준으로 상대 3점 계속해서 이제 허용하고 있고 높은 허용률도 보여주고 있고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죠. 좀 아쉬운데 다만 지금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클리퍼스가 이렇게 막지항이라고 한들 사실 야투가 안 터지면 답이 없는 건 맞거든요. 이번 시즌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득점이 107.75 득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그 다음에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수준. 확실한 슈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외곽에서 확실한 슈터가 누군지 모르겠고 사실 3점 야투가 30.3%, 최근 5경기에서는 28.73%까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쿠퍼 플레이가 생각보다 야투가 너무 안 터지죠. 밑강조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투가 너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뭐 워싱턴이라든지 뭐 비빌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뭐 팀 수비는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공격이 안 될 때는 약간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최소한의 시점으로 상대를 잡아내는 경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양팀 다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 위주로 게임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19.5라는 기준점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냥 언더에 대한 가능성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사실 뭐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219.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세난이랑 골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난 골스. 자, 양팀 이제 이틀 만에 리턴 매치 가져가거든요. 이틀 만에 리턴 매치 가져가는데 이틀 전은 지금 백투백 원정 골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원정 백투백 골스가 승리를 가져갔었고 세나는 사실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 디런 팍스가 턴오버가 6개가 나오면서 팀 전체적으로 턴오버가 20개가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스스로 턴오버 내주면서 무너졌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 디런 팍스가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실책도 너무 많고 경기당 실책도 너무 많고 뭐 말도 안 되는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아쉽습니다 경기력이. 이거 내일 골스는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몰 라인업이거든요. 커리, 리차드, 무디, 버틀러, 그린까지 그린이 5번에 보는 스몰 라인업을 가져가는데 이거 골스가 우리 수비로 가면 답이 없다. 수비로 가면 답이 없다. 이거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이제 템포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스페이싱 가져가면서 아마 외곽에서 뭐 미드레인지에서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 좀 동반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라인업 자체가 그러려고 꺼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면에 세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웸비가 있다 보니까 웸비가 이거 골밑 들어갔을 때 프런트 들어갔을 때 골스는 이거 못 맞거든요 사실. 뭐 그린이라든지 버틀러가 뭐 도움 수비 간다 한데 맞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화력전이 좀 기반이 될 것 같아요. 골스가 템포 끌어올리면서 세난이 뭐 어렵지 않게 득점 지원해주면서 필드골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져주는 요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보다는 234.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K동물배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승패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나눠먹기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유튜브 형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희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형님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드리고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이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감들 조심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느엉맘새 스님 별풍선 700개 감사합니다.